1차 부등식과 그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부등식은 부등호,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 방정식에서 그 등호를 부등호로 바꾸면 바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아래 보면 3x-5가 14보다 작다. 이거를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풀이 방법은 1차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3x는 14 플러스 5보다 5, 즉 19보다 작다로 바꾼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주면 x의 값은 3분의 19보다 작다로 구할 수 있죠. 이때 구한 x의 값, x의 범위를 이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등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아요. 이럴 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 c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양변에 같은 수 2를 더해도 아래 수직선상에서 보듯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수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변함이 없겠죠. 자, 이번에는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양변에서 같은 수 2를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의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두 수의 대소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양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a가 b보다 작을 때 양수 c, 그러니까 c가 양수일 때죠. 양수 c를 곱할 때 ac와 bc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양수 c로 나눌 때 c분의 a와 c분의 b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할 때 양변의 양수 2를 곱한다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4가 2보다 크다 조건에서 부등식에서 양변을 같은 수, 양수 2로 나누었을 때도 결과가 부등호의 방향이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입니다. 이번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a가 b보다 작고 c가 음수일 때 양변에 c를 곱해 음수 c를 곱하면 ac와 bc 사이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요.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c분의 a와 c분의 b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다, 작다인데 음수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결과가 플러스 4와 마이너스 8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4가 더 크겠죠. 자, 이번에는 나눗셈이어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4에서 양변을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결과는 좌변은 1이 되겠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좌변이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에 알맞은 부등호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의 개수를 먼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a, b가 1대 개수가 둘 다 1이지 않습니까? 그 개수를 양변에 음수인 마이너스 3분의 5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a b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차 부등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1차 부등식은 좌변이 1차식이고 우변이 0일 때 그 사이 부등호로 나타내는 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1차식 0보다 크다, 1차식 0보다 작다, 1차식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1차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애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는 1차 부등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풀이 방법은 방정식의 풀이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x가 있는 거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좌변,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해주면 4x는 마이너스 1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4로 나눠주는 겁니다. 똑같은 양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이고 이때 이 결과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굉장히 수식 계산이 편리한데요. 마이너스 3을 동그라미, 속이 빈 동그라미를 하고, 왜냐하면 작다 해서 마이너스 3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빈 동그라미로 하고 짝다에 있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여기 빗금을 치거나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족한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모든 수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1차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1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그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줬잖아요.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애를 수직선에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개수가 현재 소수로 되어 있어요. 분수로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수로 표현된 그 개수와 상수들을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양변에 10을 곱한 결과 3x-20은 x-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x는 좌변, 수는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해주고 2x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양변을 양수인 2로 나눠주니까 부동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는 3이 포함되므로 여기는 이제 속이 꽉 찬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작다니까 음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하고 빗금을 치거나 색을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의 해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가 되는 겁니다. 자,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 또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순서와 동일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것을 미지수 x로 놓고요. 문제의 조건을 잘 읽은 다음에 조건에 맞게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을 풀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문제가 기니까, 활용 문제는 보통 문제가 기니까 조건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를 읽는 게 좋습니다. 쇼핑몰에서 한 장에 8,000원인 티셔츠를 반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쇼핑몰에서 구입 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고, 두 번째는 구입 총액에서 5,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려면 몇 장 이상의 티셔츠를 구입해야 하는가? 아마 매년 체육대회나 운동회 때 그 반티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익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몇 장 이상의 티셔츠를 구입해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티셔츠의 장수를 x장이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이 8,000원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8,000x1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데 구입 가격의 퍼센트란 5%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입 가격, 즉 8,000x1에 대한 100분의 5가 되겠죠. 100분율이니까 이것이 바로 5% 할인된 금액이에요. 할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반해서 5,000원을 할인해 준다 그랬으니까 이 5,000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원보다 커야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8,000x 곱하기 100분의 5 값이 5,00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하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써놨다면 사실은 활용 문제를 거의 다 푼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다음에 분모 문제에서 같은 인수로 나눠주고 식을 정리하면 400x는 5,000보다 크다가 되겠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 양변에 100을 나눠줘서 식을 좀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해도 되고요. 양변을 일단은 x의 값은 400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되니까 x의 값은 12.5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입하는 티셔츠를 x장으로 놨는데 이때는 이 x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12.5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는 13장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구입해야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